안녕하세요, 데이비드 플레이입니다. 또 시작했다. 다시. 안녕하세요, 데이비드 플레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메인 카메라인 니콘 엣지 6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콘에서 발매한 풀프레임 미러리스인 G6, Z6라고도 하고 제6이라고도 하고 여러가지 이름이 있는데, 지금 저를 촬영하고 있는 이 카메라가 바로 니콘의 G6입니다. 제가 사용한 지는 한 1년 정도 됐고요. 발매된 지는 한 1년 6개월 다 되어가는 것 같아요. 기존에 제가 사용하고 있던 카메라는 니콘의 DSLR인 D4라는 모델이었는데, 니콘의 미러리스로 변경을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계기는 제가 영상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영상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DSLR로 영상을 촬영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한 3가지 정도 이유로 니콘의 DSLR로는 촬영을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니콘의 DSLR과 체결되는 F마운트 렌즈들의 소음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DSLR이 가지고 있는 초점 검출 방식 때문인지, 아니면 F마운트가 가지고 있는 F마운트 렌즈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동작 방식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DSLR이 가지고 있는 DSLR로 영상을 촬영했을 때 생기는 워블링, 세 번째로는 4K 촬영이 되지 않는다는 것, 이 3가지 이유 때문에 니콘의 DSLR로는 영상 촬영은 좀 불가능하겠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미러리스로 기기를 변경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처음부터 니콘의 DSLR로 기기를 변경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건 아니었고, 그냥 막연히 미러리스, 영상 촬영이 가능한 미러리스 카메라로 기기를 변경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1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 봐도 소니에서 나온 알파 7 마크 3라는 모델이 굉장히 평가도 좋고 스펙도 좋고 준수한 영상 화질, 그리고 사진도 굉장히 잘 나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모델인데, 저도 그 모델을 마음에 좀 두고 있다가 구매 직전에 한번 그래도 만져보고 사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일렉트로마트 가서 니콘의 D6와 알파 7 마크 3 이 2가지 모델을 놓고 각각 만져보고 나서는 소니 알파 7 마크 3는 그냥 내려뒀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니콘의 D6를 주문하게 됐는데, 소니의 기기를 선택하지 못했던 이유는 딱 2가지예요. 첫 번째는 뷰파인더, 일렉트로닉 뷰파인더, 그리고 LCD 창에 보이는 그런 품질 문제, 품질이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좀 현저히 낮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구매하기에 꺼려졌던 요소 중에 하나였고요. 두 번째는 기기를 만졌을 때 만져지는 느낌, 그리고 그립감, 그리고 바디로부터 오는 어떤 신뢰감, 묵직함,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기기를 구매할 때 그립감이라든지 바디의 만듦새라든지 LCD 품질, 그리고 뷰파인더의 품질,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요소들이었기 때문에 구매할 때 알파 7 마크 3는 구매하지 못했고요. 니콘의 G6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캐논 EOS R로 넘어가기가 어려웠던 점은 캐논의 렌즈들이 굉장히 고가로 책정이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캐논의 바디가 생각보다 좀 가격이 비싸다는 점, 이런 것들이 좀 발목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들로 니콘의 D6를 구매하게 됐고, 사용한 지 거의 한 1년 다 되어 가는데, 제가 이 카메라를 통해서 사진도 촬영하고 스냅들도 촬영하고, 저희 아이들 돌스냅도 촬영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 촬영도 하고, 여행 영상 촬영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1년 동안 사용해보고 어떤 점이 좋았는지, 또 어떤 점은 좀 아쉬운 점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사용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디의 외형부터 살펴보면, 바디를 처음에 잡았을 때의 느낌, 그립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무게감도 좀 묵직하게 느껴지는 편이고요. DSLR을 기존에 사용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좀 컴팩트하다, 좀 가볍다,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을 텐데, 그것마저 사용해보시지 않았던 분들은 만져보고 나서는 좀 무겁네, 그래도 좀 부담스러운 크기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한 7, 8년 전에 미러리스 카메라가 굉장히 유행했을 때는 가벼움, 컴팩트함,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무게, 크기, 그리고 디자인,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내세워서 마케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미러리스는 사실 뭐 컴팩트함, 가벼움 이런 것들을 위주로 내세우기보다는 미러가 없어서 발생되는 좀 이점을 좀 더 극대화한 것 같아요. 바로바로 노출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영상 촬영에 좀 이득이 있다는 점, 이미지 프로세싱을 통해서 AF에 대한 강화를 할 수 있다는 점, 오브젝트 트래킹이라든지 사람의 눈을 검출해내는 IAF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내세워서 촬영에 조금 더 편리하게 하는 측면이 조금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미러리스가 너무 무거워서 미러리스로 메리트가 없어 이런 느낌보다는 미러가 없기 때문에 영상 촬영에 조금 더 이점이 있구나, 뷰파인더를 보기가 좀 더 편하구나, 아니면 LCD 창을 통해서 내가 사물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나 아니면 셀피를 촬영한다든지 이런 데에 대한 좀 이점이 있구나, 이런 측면들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어쨌든 니콘의 G6가 가지고 있는 바디는 마그네슘 합금 바디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겉면은 손으로부터 미끄러지지 않게끔 고무 처리가 잘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립감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 크기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뭐 손이 좀 빠진다거나 잡기에 좀 불편한다거나 아니면 오래 잡고 있으면 조금 손에서 미끄러질 것 같다거나 이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니콘이 기존의 프레스 바디를 만든 경험으로 쌓아놓은 방진 방적에 대한 노하우, 이런 것들이 니콘의 G6에도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방진 방적에 대한 불안함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DSLR에서 미러리스로 넘어오면서 이 틸트 액정이라는 게 생겼는데, 소니 알파7 마크3와 니콘의 G6는 틸트 액정이라는 같은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위로는 90도 이렇게 꺾이고 아래로는 45도 이렇게 꺾이면서 하이 앵글과 로우 앵글을 촬영하는 데 굉장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세로 사진을 촬영할 때에는 이 이점을 활용할 수 없는 점이 좀 안타깝긴 해요. 캐논의 EOS-R 같은 경우는 수입을 액정이기 때문에 가로 사진도 그렇고 세로 사진도 모두 이런 이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셀피 촬영도 가능한 180도 돌아가는 수입 액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굉장한 장점인데, 니콘의 G6 그리고 소니 알파7 마크3는 틸트 액정이고 뭐 플립업 스크린까지도 아니기 때문에 셀피 촬영을 한다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불편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캐논의 EOS-R이 조금 더 1인 미디어, 유튜버 이런 분들에게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진 카메라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니콘과 소니 알파7 마크3는 본인을 촬영하기보다는 어떤 내가 다른 사물들 아니면 장면들을 촬영하는데 조금 더 특화가 되어 있는 바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니콘에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뒤에 달려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 레버 버튼인데, 이 레버 버튼이 저처럼 아이들의 사진과 영상을 동시에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사진을 촬영하다가 영상을 촬영하고 싶으면 바로 영상으로 돌려서 녹화 버튼 누르고 영상을 촬영할 수 있고요. 영상 촬영하다가도 사진을 좀 촬영하고 싶으면 바로 버튼을 바꿔서 사진 촬영을 할 수 있어요. 다른 제품들의 경우에는 뭐 모드 버튼을 눌러서 여러 가지 스텝이 좀 더 많은데, 니콘 같은 경우는 레버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한 가지 스텝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형적인 측면에서 하나 더 살펴볼 건 메모리 슬롯입니다. 메모리 카드 슬롯이 하나예요. XQD 메모리라는 비싼 메모리 카드 슬롯을 채택하고 있는데, 메모리 카드가 하나라는 점, 저에게 있어서는 이 XQD를 넣을 수 있는 메모리 카드 슬롯이 하나라는 점은 그렇게 큰 단점은 아닙니다. 뭐 그렇게 큰 단점이 아닌 게 아니라 그냥 단점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제가 니콘에서 XQD 메모리 슬롯을 사용하는 제품을 써오면서 한 번도 메모리 오류를 겪은 적이 없어요. 그만큼 니콘이 가지고 있는 메모리의 데이터를 쓰고 읽는 그런 능력에 대한 오류, 이런 것들은 거의 없을 정도로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사진이나 영상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불안한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하나가 고장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심리적으로라도 조금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투슬롯을 채택을 했으면 조금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니콘의 G6가 가지고 있는 외부적인 모습, 외형적인 모습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고요. 사진과 영상, 그 결과물에 대한 느낌은 어땠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부터 말씀을 드리면, 니콘이 가지고 있는 로우 포맷의 강점, 그러니까 안부를 복원할 때 그 복원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유저들 사이에서는 니콘의 로우 포맷을 촬영하게 되면 약간 어둡게 촬영한 다음에 안부를 살리는 방식으로 보정이 가능하다. 이 이야기는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셔터 스피드 확보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한두 스텝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JPG를 촬영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한
5, 6년 아니면 6, 7년 정도 전에 아마 니콘은 시체 색감을 가지고 있어서 인물 촬영에는 부적합하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있으실 텐데, 사실 그거는 한 6년, 7년 전 이야기고요. 개선된 지도 한 5년 정도 넘은 것 같아요. 특히나 저처럼 로우 포맷으로 촬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JPG로 촬영하시는 분들은 카메라 바디가 만들어주는 색감에 의존해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함을 느끼셨거나 아니면 좀 걱정을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해결된 지는 굉장히 오래되었고 최근에 발매된 니콘의 D6 그리고 뭐 D850 이런 것들은 최신 엔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물 색감도 괜찮다라는 평가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색 재현력도 굉장히 좋기로 유명한 니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개인의 취향 문제이지 어떤 제품이 아니면 어떤 브랜드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만한 요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캐논이 가져다주는, 캐논의 JPG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색감 이런 것들은 조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방식이 어떤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그런 색감을 잘 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JPG만 놓고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캐논의 색감이 좀 좋은 것 같고요. 소니랑 니콘은 얼추 비슷한 것 같아요. 느낌이 그냥 취향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미러리스로 넘어오면서 IAF라는, 그러니까 사람의 눈을 검출해서 자동으로 초점을 맞춰주는 이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인물 촬영을 할 때에 사람의 눈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는 거의 기본 공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DSLR 시절에는 내가 눈이 왔으면 하는 위치에다가 초점 포인트를 맞춰놓고 인물을 거기에 위치시킨 다음에 촬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미러리스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인물만 보고 구도만 보고 반셔터를 누르게 되면 IAF, 그러니까 사람의 눈을 자동으로 찾아서 초점을 맞춰주기 때문에 그냥 초점 걱정할 필요 없이 인물의 구도만 보고 사진의 구도만 보고 촬영만 이어나가면 됩니다. 인물을 촬영한다거나 아니면 빠르게 움직이는 아이들을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 구도를 내가 원하는 위치에 정확히 맞추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대충 아이들의 얼굴이 있는 위치에 대고 셔터를 막 누르면 그냥 눈에 초점이 맞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편리한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아이돌 촬영이나 지인 촬영들 많이 하시는 분들은 미러리스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 정말 편리함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혁신적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마 좋은 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IAF가 3사바디 모두 적용이 되어 있죠. 소니, 캐논, 니콘 모두 적용이 되어 있는데, 니콘도 굉장히 준수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소니와 캐논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차이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니콘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니콘도 굉장히 좋은데 소니와 캐논이 너무 좋기 때문에 좀 차이는 난다 뭐 이런 것들은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쓰지 못할 정도라거나 불편함을 느낄 정도는 전혀 아니에요. 제가 미러리스로 기기를 변경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영상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상에 있어서는 제가 다뤄본 영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됐고 뭐 오래 알아봐야 됐는데, 사실 어떤 한 기기를 사용해보지 않으면 그 차이를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떠한 점들이 문제로 인식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정확하게 수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나 니콘의 경우는 니콘이란 브랜드 자체가 굉장히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연령대가 좀 높은 편에 속하고 신규 유저가 별로 없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영상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찾기도 어렵고 그런 정보 공유에 대한 활동을 하는 분들을 찾기가 또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콘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번에 빗레이트 가지고 한번 정리를 쭉 해봤습니다. 소니 알파7 마크3, 캐논의 EOS-R, 니콘의 D6 이렇게 세 브랜드의 프레임 레이트과 빗레이트에 관련돼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어쨌든 빗레이트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니에요. 1초당 영상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양을 말하기 때문에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보다 더 좋은 화질을 표현할 수 있겠죠. 각각의 이제 장단점을 보면 소니 같은 경우는 4K에 있어서는 굉장히 준수한 화질을 보여주고 굉장히 좋다. 그리고 S로그를 지원한다. 굉장히 넓은 다이내믹 레인지, 그리고 조금 더 많은 색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영상의 색감 작업을 하는데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풀 HD에서는 화질이 좀 좋지 않다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아요. 캐논의 EOS-R 같은 경우는 4K에서도 굉장히 높은 빈레이트를 보여주고 풀 HD에서도 굉장히 높은 빈레이트를 보여줍니다. 올 I일 때요. 그런데 4K에서 촬영을 할 때 1.74배 크롭이 된다, 다시 말하면 1.74배 줌이 되는 효과를 갖는다라는 측면은 굉장히 좋지 않은 측면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망원 효과를 누리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뭐 좋은 측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단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캐논의 EOS-R 센서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젤로 현상이 좀 심하다는 것. 다른 브랜드들 모두 4K에서 젤로 현상이 있어요. 이거는 센서가 어떤 데이터를 읽는 방식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 세로로 이렇게 된 축이 빠르게 이동을 하면 이렇게 기울어지는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3, 4바디 모두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캐논의 EOS-R이 조금 더 많이 두드러지는 모습을 가져요. 그래서 캐논의 4K는 거의 쓰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더러는 있습니다. 니콘의 G6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준수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빗레이트도 굉장히 높고 FHD 120프레임도 지원하고 4K 젤로 현상도 없고 크랍도 되지 않고 굉장히 좋죠. 그런데 로그 픽처 프로파일을 내부 저장 장치로 저장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로그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긴 해요. 그런데 이제 정신 승리를 좀 해보자면 로그 픽처 프로파일을 쓰는 사람들도 매번 쓰지 않고 굉장히 쓰는 것이 부담스럽다. 왜냐면 후반 작업에 대한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해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더러는 있어요. 뭐 저는 한 번도 써보질 못했으니까 그냥 좀 막연히 써보고 싶은 생각은 있긴 한데 어쨌든 그걸 쓰지 않고도 그냥 플랫 픽처 프로파일을 적용해서 제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영상, 재생 목록 이런 것들을 보시면 다 니콘의 G6로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어느 정도의 색감 작업은 가능하구나, 뭐 아마추어가 사용하는 정도에서 이 정도의 색감 작업도 가능하구나 라는 점을 인지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 컨텐츠를 올리는 정도, 그리고 내가 만든 컨텐츠를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정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고 사용해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또 AF, 그러니까 초점을 잡아내는 능력인데 안면 인식, 얼굴 인식까지는 G6는 지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움직임 아니면 사물의 움직임을 잘 따라다닐 수 있긴 한데 오브젝트 트래킹은 다른 3사에 비해서 뭐 좋다 나쁘다 제가 비교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할 만한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다른 분들이 올려놓은 후기, 뭐 G6, EOS-R, 소니 알파7 막스3 이렇게 세 브랜드를 비교해놓은 비교기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초점이 이동하는데 뭐 그렇게 부자연스럽지도 않고 초점 이동이 느리다거나 뭐 엉뚱한 초점을 잡아낸다거나 이러진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영상에 있어서 굉장히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는 카메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영상 장비로서의 G6가 가지는 장점을 설명해 드리자면 G6는 외부 레코더를 달았을 때 N로그, 10비트, 422 N로그도 사용할 수 있고요. 영상에 있어서의 로우 포맷이라고 불리우는 프로레스 로우 포맷도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필름 메이킹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도전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니콘의 G6에 대한 평가를 내려보면 만듦새도 좋고 뭐 유저 인터페이스도 굉장히 익숙해서 좋고요. 그 다음에 그립감도 좋고 사진, 영상에 있어서 굉장히 준수한 모습을 보인다. 더군다나 사진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3, 4바디 중에서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영상에 있어서는 최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준수한 모습을 보이고 취미로서 아니면 하이 아마추어로서 영상 생활을 해 나가는 데에도 큰 무리 없이 생활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생긴 게 좀 흠이긴 한데 뭐 이런 부분들은 개인의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1년 정도 사용해 봤을 때 느낌은 굉장히 믿음직하고 사진, 영상 둘 다 굉장히 잘 나오는 카메라다. 뭐 아이들을 촬영하고 주변 지인들과 뭐 사진 생활, 영상 생활을 즐겁게 가볍게 즐기기에는 굉장히 좋은 카메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1인 미디어를 하시는 분들, 셀피를 꼭 촬영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별도로 모니터를 달아야 하거나 아니면 내 모습을 보지 않고 촬영을 한 다음에 확인을 해야 하는 이런 불편함은 있다. 이런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메인 카메라인 니콘의 G6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알아봤고요. 카메라 구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너무 숫자에 치중돼서 이건 너무 안 좋아, 이건 좋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숫자가 나에게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를 꼭 생각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큰 차이가 없다면 본인들이 봤을 때 뭐 디자인이 좀 예쁜 거, 아니면 내가 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거, 아니면 가격이 좀 싼 거, 뭐 이렇게 나름대로의 기준을 두시고 구매를 그냥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민을 너무 오래 하면 이제 새 바디가 다 안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교를 해봤으면 구매해서 실제 사용을 해보면서 몸소 느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바디를 갖는 것도 좋지만 결과물을 빨리 만들어내고
지금의 카메라를 내 카메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초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기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항상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